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 1번에 해당되는 중장년 대상 일자리 박람회 기획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노동 공급 분석을 할 때 연령층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동되어서 이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조업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제조업 관련 산업이라든지 패션, 수제화 관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2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에 여기 보시면 경력직이에요. 그래서 중장년에 경력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연결이랄까요?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박람회를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건데, 이거는 서울시 성동구 일자리 박람회 기획안을 약간 변형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 박람회에 해당되는 것들은 먼저 아래 한글로 열어서 그 14포인트, 그 다음에 12포인트, 그 다음에 160% 간격 바탕체 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요, 정해진 기준, 그 기준을 문제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작성을 쭉 하시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보통 한글을 딱 열면은 10포인트 160%잖아요. 바탕체고 그냥 그렇게 쭉 작성해요. 작성해가지고 제목은 14%에서 15포인트로 하고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은 12포인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다가 볼드 처리해서 좀 진하게 가독성이 높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냥 쭉 작성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나중에 하셔라. 편집하면서 계속 하면은 이 정리했던 것이 중간에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탈자 없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도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도표 넣을 때 될 수 있으면 공란 만들지 마시고요. 공란이 많이 보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완전하지 못한 보고서처럼 느껴져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으면 그 도표에 공란은 최대한 적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람회 기획안, 채용박람회 기획안을 하는 거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좀 뭐랄까 순서,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밟아간다면, 첫 번째는 행사 개요. 행사 개요에는 제목하고 목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어우러져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사의 어떤 추진 계획이 됩니다. 행사의 추진 계획은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디자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계획을 넣고, 이 추진 계획을 넣을 때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돼요. 추진 계획이니까. 그래서 예산 계획도 나올 것이고 업무 분장에 대한 계획도 나올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의 진행이 있다. 행사의 진행은 이제 우리가 하루나 이틀 한다. 만약에 하루짜리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일종의 일정표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도표로 해서 행사의 내용을 좀 알차게 좀 집어넣어 주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후 조치 이런 게 있죠. 죄송합니다. 사전 준비도 있어요. 사전 준비는 홍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추진 계획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추진 계획하고 좀 달리 따로 빼가지고 사전 준비, 홍보 계획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작성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당연히 사후 조치나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프레임, 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쭉 해 나가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큰 제목들은 되게 로마자로 많이 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1, 그 다음에 밑에는 반가로 1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구글에 들어가면 이게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텍스트로 막 서술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조식 문장으로,
개조식으로 써서 채용박람회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표본이 맨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록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런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채점 이온이 그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범주를 잡기가 쉽지 않죠. 동그라미가 어디서 시작됐고 또 이건 줄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또 다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이 수험서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지만 1번,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좀 잠깐 써드리면 로마자가 큰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일렬 정도를 하면은 이게 어디가 한 카테고리 범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2번이다 그러면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반가로 1번 가고 또 양가로 1번 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아래 한글에서 하고 다 작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채용박람회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기획안인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차 산업 위주로, 앞에서 노동 분석에서 2차 산업의 노동 수요가 제일 많았잖아요. 구인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2차 산업하고 중장년을 매칭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하는 것들이 앞에 이제 노동시장 분석에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년의 새일, 대한민국의 내일,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진 근거인데 이 추진 근거는 그냥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일자리 박람회 했던 것이니까 추진 근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있는 1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대목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이 있어요. 이 고령자는 준고령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라든지 중장년 또는 준고령자 등의 여기 고용촉진 지원은 여기에 해당되구나,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면 좋죠. 적어 놓으면 좋죠. 추진 근거. 추진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개요 있잖아요. 행사 개요 맨 위에다가 추진 근거 이렇게 넣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추진 방향인데, 추진 방향은 일종의 목적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행사의 목적이 되죠. 행사의 목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의 발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발굴이다. 우리가 이제 채용 박람회 할 때 일자리를 잡고자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직자분들이잖아요. 구직자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매칭하는 거니까 기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준비할 때, 홍보할 때 기업에도 안내를 가야 돼요. 구직자, 그러니까 잠재적 구직자의 잠재적 취업자를 해야 됐군요. 잠재적 취업자에 대한 홍보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기업 발굴이거든요. 좋은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다. 목적의 첫 번째 이거 있네요.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을 발굴한다.
제가 앞에서 강소기업 말씀드렸는데 강소기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오라벨의 노동 친화적인 경영을 하면서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가 탄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경력, 기술인재 등 중장년 경력직 채용기업 발굴입니다. 우리 기업은 경력이 많으면서 기술이 탁월한 인재, 나이 상관하지 않아. 중장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고경력이 있으면서 기술 인재라면 우리는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을 이제 발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좋은 일자리 발굴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입니다. 자, 뭐 여기에서는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뭐 한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게 여러 기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시에서 이제 지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하죠. 경경련 일자리 구직자. 자, 일자리 센터 구직자 매칭 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서울시 성동구라 했으니까 서울시 성동구에서 일자리를 잡는 중장년층의 분들이 있죠. 그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경련에 일자리 센터가 있나 봐요. 정경련 일자리 센터에 거기에 이제 구직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매칭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 기업하고 매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채용 박람회 하면은 여러 가지 부스가 있는데 부대 시설이란 것도 있어요. 그 부대 시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오실 거예요. 왜? 중장년이니까. 그럼 이분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그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상담받고 또 정보 제공도 해드리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대 시설에서 해주는 거예요. 부대 시설을 만들어서 부대 시설, 부대 시설. 우리가 채용박람회 하면은 되게 이제 그 면접이 이루어지는 채용관이 있잖아요. 채용관이 있고 뭐 면접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부스들을 놓고 이제 한번 가보셨나요? 부스들을 놓고 이제 면접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취업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자리 발굴이고 두 번째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뭐 이게 이제 당연히 행사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큰 목적. 자, 세 번째는 지역 역점 산업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아시죠? 지식산업센터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 IT라든지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산업, 패션, 수제화 관련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겠죠. 중장년 기술 인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자, 이러한 산업들이 되게 2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관기업 협업인데, 유관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인데 뭐 여기에서 일자리 희망센터 정경련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여기서 주관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지원합니다. 여기가 지원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취업 박람회 여기 중장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할 때 항상 협업기관, 유관기업 협업 해도 되고요. 협업기관 해도 되고요. 협업기관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면은 항상 주관 또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후원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후원이 이제 일종의 이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행사 개요 있잖아요. 거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것이 있으면 이제 업무 분장을 쓰기가 좋거든요. 여기에 이제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세부 계획 쓸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 목적을 행사의 목적인데 우리 앞에 그 실기 출제 기준에 보면 행사 목적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 개요가 아니라 행사 목적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 네 가지잖아요. 지금 이 목적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조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사 목적을.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자, 1번 방가로 1번. 제가 이거 이제 그 편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진하게 하라 이거죠. 그래야 가독성이 높아지거든요.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여기 안에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은 12포인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최 개요인데 이게 행사 개요예요. 이게 행사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개요. 행사 개요에서 1번 일시, 2번 장소, 3번 추체, 4번 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소요 예산은 자, 이게 이제 그 1,400만 원 읽으면 되죠. 1,400만 원. 뒤에 공이 3개 붙어요. 그래서 14 땡땡땡 땡땡땡이니까 1,400만 원이 됩니다.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죠? 뭐 어떤 채용 박람회는 1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되게 좀 1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짤 때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자, 내용은 기업 채용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지원관이 있고요. 부대 행사관, 아까 제가 말했던 부대 시설,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관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 채용관에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겠죠. 면접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부대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콘테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대 행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부대 행사관에서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는 11월 3일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만에 끝나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개 이틀 정도 가면은 예산이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소는 모시 3층 대강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체는 A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의 구직자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역 주민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경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기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이제 고용노동지청인데, 이게 이제 아시죠? 고용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고용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제 후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 만드는 건데 당연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당연히 후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기업 채용관, 취업 지원관, 부대 행사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행사 개요는요, 개최 개요는 아주 큰 아웃라인만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람회 규모 취업 목표인데, 참여 기업이 있어요. 참여 기업은 25개 이상, 좀 디테일하게, 일반 중소기업은 10개, 그 다음에 고경력 기술인재 채용 기업도 10개,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 기업은 5개. 그래서 참여 기업은 25개 이상을 한번 선정해 보겠다. 발굴해 보겠다. 이 발굴이라고 하는 거죠. 발굴. 자, 그 다음에 구직자는 중장년 경력직 1000명 이상인데 좀 많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장년 경력직에 해당되는 분들, 이분들을 뭐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 이상을 구직
취업 목표다, 이렇게 채용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구직 등록자의 30% 이상의 취업 목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는 이제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규모가 되는 건데, 참여 기업은 25개가 이제 목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직자예요. 구직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직이 오시잖아요. 구직자가 오시는데 한 1000명 이상을 오실 수 있게 한번 홍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500명이면 500명 오실 수 있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취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5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30% 이상을 취업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명의 30%면 5, 35, 150명. 150명 정도를 취업시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구직 등록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 참여해서 내가 면접도 보고 뭐 취업 정보에 대한 제공도 받고 지원도 좀 받아보겠다라고 구직 등록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 30% 이상을 취업 목표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 행사 개요였습니다. 좀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이것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먼저 보시면 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해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발굴입니다. 기업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큰 1번이잖아요. 그리고 반가로 1, 반가로 2, 양가로 1, 2, 3. 이 동그라미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편집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 그 다음에 양가로 1, 2, 3, 4, 반가로 4. 그 다음에 큰 2번 여기잖아요. 큰 2번. 자, 큰 2번은, 구직자 모집을 한다. 앞에는 뭐였어요? 기업 발굴이고, 여기는 구직자 모집이죠. 그래서 모집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라고 하죠. 그래서 박람회 행사 홍보 계획은 사전 준비, 우리 출제 기준에 보면 사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보 기간,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장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박람회장 구성 아까 세 가지로 구성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자, 운영 내용은 여기 있죠. 운영. 그러니까 기업 채용관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취업 지원관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부대 행사관에서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후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부 추진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이 있는데, 여기 있는 향후 추진 일정은 말 그대로 일정인 거예요. 10월 3일 날 11월 3일 날 한다고 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진 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세부 계획에 들어가도 돼요. 세부 계획 마지막 부분에 넣으셔도 됩니다. 추진 일정에서 박스 쳐서 넣어도 되고, 소요 예산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1,400만 원 국비 지원 받아서 한다 이거죠. 이 국비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앞에서 행사 지원은 고용노동 동부 지청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 자, 큰 틀을 잡아줬어요. 자,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겠습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20일 정도 박람회 기업을 모집하는데, 참여 기업을 모집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자, 그 다음에 우선 선정이 있는데,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이고 채용 규모가 많은 기업. 그러니까 우선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조건이 우수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이든지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이고 채용 규모가 아주 많은, 우리 이번에 채용을 한 30명 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 규모가 많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여러분. 기업 발굴할 때 이런 모집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 모집 대상과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참여 자격 선별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해 준다 그랬으니까, 자, 전산망을 활용해서 문제 기업을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참여 자격 선별입니다.
뭐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산망 지원을 받아갖고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선별해서 거기서 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사나 체불업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은 뭐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집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모집은요, 기업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관련 기관 공동으로 참여 기업 발굴을 추진한다. 앞에서 했던 고용노동부와 청경련, 중장년 일자리 센터 함께요. 그 다음에 AC 희망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모집 홍보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온라인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AC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있는 거 아시죠? 상공회의소 회원사 홍보 요청 협조와 그 다음에 공문 발송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 많은 기업들이 등록돼 있거든요. 회원으로. 그래서 그 회원사에 홍보를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박람회 이런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홍보해주고 또 공문도 한번 발송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내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안내문 우편 팩스 발송한다라고 했는데 뭐 DM 발송보다는 팩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기업별로 팩스를 넣어서 팩스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보다는 팩스 발송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홍보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무튼 홍보를 해야 모집이 되니까 홍보를 안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모집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 방법에 이제 홍보적인 부분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주관하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서로 연계망 공동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제 참여 기업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모집 홍보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일자리센터, 아까 했던 정경련 희망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알려야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지청에도 당연히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알리고. 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협조 요청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에 기본적으로 팩스 발송해서 안내해주고, 이러면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수가 있는데 참여 신청서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다. 이제 모집을 했으면 이제 접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수는 방문 접수와 그 다음에 이메일 접수. 되게 뭐 팩스보다는 이메일 접수를 많이 하죠. 요새는 이메일 접수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앞에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좀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막 뒤죽박죽 되시면 안 돼요. 자, 구직자 모집인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장년 경력직이 됩니다. 자, 모집 방법은 한번 잘 보세요. 등록 구직자, 그렇죠. 문자 발송하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있어요. 이수자 대상을 홍보한다. 우리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되게 유관기관, 아까 했던 희망 일자리 센터라든지 아니면 고용복지센터라든지 거기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수자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구직을 하려고 이제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듣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홍보하고 시홈페이지 소식지를 홍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선정합니다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홍보는 이런 구직자를 모십니다. 이런 중장년의 경력직 기술인재 이런 분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직자분들도 거기에 이제 하는구나, 11월 3일 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 AC 희망 일자리 센터 워크넷 등 등록 구직자 문자 발송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이것도 문자 발송하면 돼요. 이것도 문자 발송하면 됩니다. 문자 발송 방법이 가장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활 사업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런 이런 분들도 어차피 좀 뭐랄까 조금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그런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계획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접수도 방문 접수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전 매칭이란 게 있어요. 사전 매칭이란 게 있어요. 사전 매칭이란 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대상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직하려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기업하고 이제 사전 매칭을 해주는 거죠. 사전 매칭을 해서 실제로 이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람회 때 먼저 우선적으로 일반 지원자보다는 일반 구직 등록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전 매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모집 대상, 모집 방법, 접수는 똑같이 방문 접수 하든지, 나 이거 저기 좀 뭐 하겠다. 아까 제가 방문 접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 매칭의 경우, 방문 접수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뭐 이메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뭐 그 접수가 없어도 오면 되잖아요. 11월 3일 날. 그날 오면 되는 거니까. 박람회 행사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 기간은 뭐 11월 3일 날 전까지 11월 2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홍보를 하고, 홍보 방법은 온라인, 잘 들으세요. 오프라인,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이거 안 빠집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 AC 홈페이지,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 트위터, 그 다음에 문자 발송,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은 현수막게시 많이 하죠. 현수막게시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하고 주민센터 공단 등의 유관기관 포스터 부착합니다. 현수막과 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현수막과 포스터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홍보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는 이제 소식지, 일간지, 그 다음에 반상회보, 직능단체 회의 자료가 있는데, 자, 언론 매체는 좀 이렇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언론 매체 이용할 때, 홍보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그 A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언론이에요. 그래서 소식지 여기에다 하고, 일간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반상회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반상회가 있는데 그 반상회보에 이제 실어도 되는 거고, 이런 언론 매체 홍보는 좀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게 잘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박람회장 구성을 보시면 이제 기업 체험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25개의 그 기업이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5개 부스, 각 기업별로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1대1 현장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매칭자, 사전 매칭 구직자의 경우는 우선 면접을 실시하죠. 우선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지원관이 있어요. 취업지원관은 5개에서 6개 정도의 부스를 만들고, 자, 여기 보면 AC 희망일자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정경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일자리센터가 이제 지자체에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 일자리센터는 정경련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관한 기관과 후원한 기관의 부스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희망일자리센터, 우리 시 희망일자리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경련의 중장년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의 서울동부지청, 그 다음에 취업 컨설팅, 노무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5개에서 6개 정도 부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협찬이라고 하는 것이 협찬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찬하는 기관들이
고맙잖아요. 협찬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간 그 협찬 기관들이 뭐 공익적인 목적에서 홍보를 한다면 이제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노무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법인들,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찬한 기업들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행사관입니다. 부대 행사관은 4개에서 5개 정도 부스를 만들고, 자, 취업 토탈 솔루션, 뭐 이력서라든지 면접 컨설팅, 현장 매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행사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이 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력서 작성하는 게 좀 잘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을 잘 못 봐요. 말주변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방법,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행사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력서, 사진 촬영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컨테스트라고 하나요? 컨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흥미거리가 있는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부대 행사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죠. 박람회장 구성과 운영에 되겠습니다. 이게 구성이에요. 이게 구성이고 이게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도표예요. 자, 그 다음에 구직자, 구인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사후관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후관리는 구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구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직자에 대한 것은 박람회 참여 구직자 전원 구직 등록하여 연말까지 구직 알선한다. 우리가 이제 구직 등록을 해서, 이 구직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직 등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연말까지 구직을 알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로업이죠. 그 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타 기관 취업 박람회 개최 시 우선적으로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박람회 말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매칭이 안 된 구직자분들한테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앞으로 한 달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내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자, 구인기업 등록 후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죠. 구인기업 등록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면 결혼 발생 시 구인을 알선해 주는 거죠. 똑같아요. 구직 등록자의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우리가 이제 취업 알선해 주는 거고, 구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부족하네. 이게 이제 결원이잖아요.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구인을 알선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후관리였습니다. 자, 이거 말고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드리면 이제 간담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간담회 실시. 자,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담회입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해서, 자,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향후 박람회에 반영하는 일종의 피드백이요.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사후관리로 좋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란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정도 쓰는 게 좋아요. 구직자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구인 기업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관기관의 간담회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향후 추진 일정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일정이잖아요. 전체적인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향후 추진 일정은 어디에 쓰면 좋냐면 세부 계획이요. 세부 계획란에 쓰는 게 좋아요. 세부 계획 쪽에, 세부 계획의 맨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박스 쳐서 추진 일정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자, 구인업체 발굴 신청 접수한다. 그 다음에 박람회 참여 안내 홍보한다. 참여 기업 공개하고, 이거 나왔네요. 사전 매칭.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참여 기업을 공개하면
12월 21일까지 이제 신청 접수 받았잖아요. 그럼 24일부터서 12월 2일까지는 참여 기업이 공개가 돼요. 참여 기업 공개가 되면 이제 사전 매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네요. 사전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장 행사 최종 점검 부스 설치를 그 전날 11월 2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날 박람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11월 4일에는 참여 구직자 구인 기업에 대해서 팔로우, 사후 관리를 그때부터 쫙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 이제 세부 계획이 딱 나오고 마지막 밑에다가 박스 처리해서 딱 넣어주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앞에 있는 것들이 쫙 정리가 되잖아요. 대신 앞에 일정을 넣어줘야 돼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 이런 식으로 일정을 넣어서 이때는 어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딱 들어있으면 이게 세부 추진 계획이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 맨 끝에 세부 추진 계획 맨 끝에 박스 처리해서 이제 삽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인데, 이 소요 예산은 앞에서 제가 행사 개요, 개최 개요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뭐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도 돼요. 구체적으로 서술해도 돼요.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서술해도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 현수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현수막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잘 쪼개진다면 그것을 넣어 주신 게 좋은데, 이제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요거 세부 계획 있잖아요. 세부 계획에 넣는 거죠. 세부 추진 계획에 넣는 겁니다. 자, 행사 개요 있었죠. 행사 개요는 그냥 예산 1,400만 원, 요 정도만 쓰시고, 세부 추진 계획에는 이것을 소요 예산, 총 소요 예산이 1,400만 원 국비인데, 뭐 지출 방법 여기는 필요 없어요. 지출 방법은 놔두고 그냥 소요 예산에 대해서 항목이 있잖아요. 그 예산 항목,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 뒤에 또 예산 편성이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그걸 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짧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용 박람회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매 이내입니다. A4 5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5매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포인트가 12포인트다 보니까 좀 크잖아요. 그 다음에 160, 줄 간격이 160이면 상당히 이제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포인트인데 12포인트로 해서 이걸 작성을 하게 되면 글이 막 빡빡하게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편집도 하는 것이니까.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부침, 참여기업 신청서 한부 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이게 보고서에 어떤 첨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첨부에 해당되는 것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참여기업 신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여기업 신청서 한부, 첨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이 아니고요, 예제입니다. 그 예제에 학력별, 성별, 노동 공급 측면의 노동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단타예요, 단타. 학력별, 성별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학력별, 성별, 노동 공급 측면의 노동시장 분석 하나를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타로 한 강에 끝내고, 그 다음에 제2절로 넘어가는 거죠. 제2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요거 했던 거와 유사한 노동 공급 분석과 노동 수요 분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문제를 지금 제가 유형을 2가지를 넣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